자, 그러면 경항통을 조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정을 거쳐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평소에 위장이 좋지 못해가지고 위에 습담이 있는데 요 상황에서 이 습담이 목하고 어깨 쪽으로 습담이 올라가서 근육과 힘줄 등에 침습해 들어가고, 그래서 그 근육이 습담 기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습담이 딱 들어가가지고 습담 기체가 되는 거예요. 습담 기체가 되면 이거는 활동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굳으면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 진액이 말라요. 요 단계에서 쓰는 거예요. 요 단계에서 갈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 단계가 해결이 안 되면은 진액만 보충한다고 안 돼요. 그래서 한 경항통은 위 습담 제거하는 게 1번입니다. 1번이고, 두 번째, 목과 어깨의 근육의 습담을 위 습담과 함께 목에도 좀 풀어야 돼요. 풀고, 그 다음에 이게 마릅니다. 마르기 때문에 진액 보충해야 됩니다. 진액 보충. 그 다음에, 근데 진액을 많이 보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다시 1번으로 되돌아갑니다. 적절한 양을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마지막에 표가 긴장되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표증을 좀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 4번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갈근탕이라든지 계지가 갈근탕은 1, 2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방을 한번 봤습니다. 청강의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오약은 여러분들 그 근육이라든지 이런데 엄청 순한 약입니다. 이처럼 순한 약이 없어요. 근육에 쓰는 귤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귤피는 소화기에 쓰는 건데 근육에 순하니 뭐 한 양 써도 문제없는 순한 약입니다. 준피, 그 다음에 마황, 표증을 보죠. 거기에 이제 강화할 독화, 후대에 이제 상한론 지나가지고 후대에 오면서 근육이 뻣뻣하다, 풍습을 보는 약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목에 회전이 안 될 때, 조금 가동 범위가 안 될 때에는 반드시 요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 약이, 그리고 요 약들은, 강할 독할은 해표약이라기보다는 해기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땀을 내는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액을 소모하는 약은 아니에요. 그 근육들을 좀 풀어줍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모가도 들어가고, 여기는 반화는 없네요. 뭐 그런 거는 아무튼 요게 이제 군제로 들어가면 귤피의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건조합니다. 그래서 반화 느낌 대신에 이런 것들로 해서 진액을 조금, 습기를 조금 제거하고, 강할 독할로 습기를 많이 이런 것들로 근육을, 습기를 제거하고 표증을 보는 약입니다. 그 외에 또 제가 예전에 그 제 부산에 있을 때는 한강증 환자가 엄청 많았어요. 특히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비 오기 전날, 비 오는 당일날 목 환자 많습니다. 그때만 되면 한강증이 꼭 옵니다. 환자분들은 베개를 잘못 뺐었다라고 하지만 저는 속으로 위에 습기가 있네. 항상 그럴 때 어떤 외부의 날씨에 습기가 딱 겹치면 더 찌꺼기가 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썼던 게 요 처방입니다. 의인, 강할, 독할, 오약 한 돈 반에 모과, 작약, 오약이 겹쳤네. 반화, 창출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적지 마세요. 뒤에 더 좋은 거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래, 갈근이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진액도 보충하고 비위에서 표까지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고, 갈근을 써야 되는데 강할 독할과 같이 써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한 경항통이 오래되면 남성 이런 거 써야 됩니다. 오래된 경우에는 창출이라든지 이런 거 써야 되는 거구나 해서 제가 이제 잠깐만. 그래서 계지가 갈근탕을 기본으로 씁니다. 여기에 강할, 독할, 오약, 의인, 반화,
보관은 제가 요즘 잘 안 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창출. 요까지 딱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를 봅니다. 오래돼가지고, 정말 이제 경황통이 오래돼가지고 잘 안 나는 경우에는 저는 천연암성 씁니다. 꼭. 그 다음에 진액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럴 때에는 구기자라든지 이런 걸 조금 보충을 조금 합니다. 당귀라든지 이런 거. 기본을 계지가 갈근탕을 저는 두고 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표증이 조금 있고 건장하고 땀내도 괜찮은 환자다 하면 마왕 조금 씁니다. 이렇게 하면 목 뒤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어깨까지도 커버를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부위는 커버 가능합니다. 요 범위 안에서 잘 찾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양적인 사람은 육미 같은 거 좀 써야 됩니다. 육미로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갑자기 목이 뻣뻣해서 뭔가 결국에는 디스크라고 하거든요. 그 환자들까지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저희 딸도 그래서 요 범주 안에 처방을 한 거고요. 공부를 해보고는 앞에 요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갈근 하나 더 쓴 거예요. 계지 있고 갈근 하나 더 쓴 겁니다. 요 범주 안에서, 그 다음에 저는 요즘 모관은 꼭 없어도 뭐 그 외의 걸로 충분하더라고요. 그렇게 처방하면 웬만해서는 목 디스크라든지 경황통은 커버할 수 있는 범위 아닌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진액 보충을 조금 더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환자 보고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너무 약이 건조하다 싶으면은 좀 그런 건 조금 더 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혹시 그 통증 보시다가 목 디스크라든지 경황통 때문에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고. 아침에 손이 뻣뻣하시죠? 네네. 그런 분들도 같이 좀 써볼 수 있어요. 그건 소화불량이, 저는 기본적으로 접근은 소화불량으로 일단 접근합니다. 이게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비위에서 찌꺼기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손에 습담이 제대로 다 안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일단은 소화기로 먼저 접근합니다. 접근하고 이제 목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뭐 반화, 향부조, 창출 이런 걸로 접근합니다. 뭐 꼭 이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손만 좀 뻣뻣하다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엑기스 있는 평이산이나 삼출건비탕 기본적으로 줍니다. 그러면 다음날 좀 손이 많이 편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해결은 안 되죠. 물론 그게 목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시작은 그렇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통증이나 디스크 부위에 따라서 약이 약간씩 다른 거는 귀경 때문에 그런가요? 예를 들면 하초, 뭐 아니면 허리 디스크에 주로 쓰는 처방이랑 목 디스크에 주로 쓰는 처방이 다르잖아요. 허리 디스크 맞죠. 많이 쓰지 않으니까. 네네. 그 차이는 그 약제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갈근력이 없는데, 갈근은 허리에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땀내고 하는 거 보니까 상부로 잘 가는 약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빠졌는데 좀 찬바람에 노출되거나 해서 아픈 경우에는 세신이 좋습니다. 세신이 찌꺼기는 있는데 겉에 차다. 딱 그게 찌꺼기를 없으면서 창균을 딱 몰아내는 게 세신이거든요. 그런 거 좋고, 그 다음에 우슬이나 이런 건 확실히 머리 쪽에 이런 데는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요즘 우슬, 두술 거의 안 씁니다. 네. 그럼 대부분의 통증은 일단 소화불량, 습담을 기본으로 해서 약제 귀경이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